나는 내 안에서 우러나오는 대로 살고자 했을 뿐이다. 그것이 왜 그토록 어려웠을까? 내 이야기를 하려면 한참 전으로 돌아가야 한다. 가능하다면 내 유년 시절의 첫 해로, 아니 그보다 더 멀리 조상들이 살던 시절로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나는 나 자신을 지식인이라 여기지 않는다. 나는 탐구자였고 지금도 여전히 그렇다. 내 이야기는 유쾌하지 않다. 지어낸 이야기처럼 달콤하고 조화롭지도 않다. 내 이야기는 더 이상 자신을 기만하고 싶지 않은 모든 이들의 삶처럼 어리석음과 혼돈, 광기와 꿈의 맛이 난다. 20세기 센세이션을 일으킨 성장소설의 고전. 오리지널 초판본 표지로 만나는 헤르만 헤세의 대표작. 안녕하세요. 유니스입니다. 오늘 가져온 책은 너무나도 유명한 고전이죠. 독일 문학의 거장이자 노벨 문학상 수상 작가인 헤르만 헤세의 자전적 소설 데미안입니다. 데미안의 뜻은 독일어로 악마를 의미한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악마가 아닌 선과 악의 양면성을 지닌 상징적 인물로 그려집니다. 데미안은 1차 세계대전 직후인 1919년 출간되어 많은 젊은이와 문단에 큰 영향을 끼친 작품입니다. 방황하고 두려워하면서도 고집스럽게 자신의 자아를 찾아가는 주인공의 모습은 전쟁으로 종교, 도덕, 관습 등 기존의 가치관이 파괴된 새로운 인간상과 삶의 방향을 제시해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데미안은 헤르만 헤세가 1919년 에밀 싱클레어라는 가명으로 출판했었다고 합니다. 당시 대문호로 인정받던 헤르만 헤세는 작가로서 자신의 소설이 작품성만으로 인정받는지 확인해 보고 싶었다고 합니다. 결과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이후 많은 사람들이 무명 작가 에밀 싱클레어를 궁금해했고 헤르만 헤세는 자신이 에밀 싱클레어라는 사실을 밝히고 1920년부터 저자 이름을 헤르만 헤세로 바꿔 출판했다고 합니다. 이 책은 에밀 싱클레어의 이름으로 출간되었던 초판본인 오리지널 표지로 고전을 읽는 재미를 다시 한번 느끼게 해줍니다. 저는 이 책을 아주 예전에 읽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다시 읽어보니 그 내용이 이 내용이었나 싶은 게 굉장히 밀도가 높은 철학적인 책이에요. 결코 가벼운 책은 아닙니다. 나이를 먹고 다시 보니 이제야 공감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네요. 이 책에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지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유니스 북카페와 함께 좋은 시간 되세요. 저자 헤르만 헤세는 1877년 독일 남부의 도시 카프에서 목사인 아버지와 선교사의 딸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그는 명문 신학교에 진학했지만 기숙사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시인이 되기 위해 도망친다. 자살을 시도하고 정신요양원에 입원하는 등 파란만장한 청소년기를 보낸 후 고향의 시계 공장에서 수습공으로 일하면서 글쓰기 공부에 전념한다. 그는 회고적이며 서정성이 강한 신낭만주의적 경향의 작가로 출발했으며 1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깊이 있고 내면적인 사고를 갖게 돼 증오보다 사랑, 전쟁보다 평화가 더 아름다움을 강조했다. 20세기 독일 문학가들 가운데 우리나라 독자들에게 가장 잘 알려진 작가를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 헤르만 헤세일 것이다.
내면의 탐구자이자 자아 성찰의 대표 작가인 헤르만 헤세는 휴머니즘을 지향하며 고뇌하는 청춘과 자연에 대한 동경, 인간의 양면성 등을 이 작품에 담았다. 이 작품에는 그가 평생에 걸쳐 추구해온 삶의 궁극적 의미가 담겨 있다. 낮과 밤, 의식과 무의식, 아폴로와 디오니소스, 지성과 관능, 각성과 도취 등 두 가지의 대립적인 세계 속에서 방황하는 싱클레어와 두 세계 중 어디에도 속해 있지 않고 다만 자기 자신에게 속해 있는 데미안의 이야기를 통해 자신의 세계를 잃어버린 인간의 고뇌, 고독하게 모색하고 지치도록 갈망하는 청춘의 고뇌를 그려 보인다. 데미안은 싱클레어라는 소년이 성장하면서 겪는 내적 갈등과 참된 자아를 찾아가는 내용의 성장 소설입니다. 한 젊은이의 내밀한 고백을 통해 전쟁 직후 독일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삶의 지표가 되었던 데미안. 모든 인간의 삶은 자신을 찾아가는 길이고 그 길을 가려는 시도이며 그 길에 대한 암시다. 이 이야기는 10살 무렵의 싱클레어가 라틴어 학교에 다닐 때 겪은 일로 시작된다. 싱클레어의 집은 따뜻함이 있었으며 책임과 의무, 사랑과 존경, 성경 말씀과 지혜가 있었다. 어느 날 싱클레어는 공립학교에 다니는 13살쯤 먹은 프란츠 크로머를 만나게 된다. 크로머의 아버지는 술꾼이었고 온 가족의 평판이 좋지 않았다. 크로머 역시 힘이 세고 난폭한 소년이었다. 싱클레어는 그 아이에 대해 이미 알고 있었고 두려운 생각에 그렇게 마주치게 된 것이 달갑지 않았다. 크로머는 벌써부터 어른 티를 내며 젊은 공장 노동자들의 걸음걸이와 말투를 흉내냈다. 친구들은 어느새 크로머의 편에 서 있었다. 라틴어 학교에 다니며 부유한 아버지를 둔 나를 크로머가 좋아할 리 없다는 생각에 싱클레어는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 자신이 사과를 훔쳤다는 거짓말을 한다. 대화에서 부추겨져 저지르지도 않은 도둑질을 하게 된 것이다. 그 후로 싱클레어는 크로머에게 돈을 바치게 되며 실제로 도둑질을 하게 된다. 살금살금 어머니 방으로 들어가 탁자에서 저금통을 집어들었다. 기분이 좋지 않았다. 심장이 마구 뛰어 숨도 못 쉴 지경이었다. 나는 크로머와 그의 세계에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간 것 같았고 그렇게 착실하게 한 발 한 발 아래를 향해 내려간다는 느낌과 함께 문득 반항심이 일었다. 악마가 날 데려가게 내버려 두자. 싱클레어는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다고 생각한다. 주인공인 에밀 싱클레어는 자신의 내면에 밝은 세계와 어두운 세계가 공존한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그는 괴로워하며 스스로 정체성을 찾아가기 시작한다. 싱클레어는 이제 낡게 느껴지는 규범들, 종교, 도덕에 거리를 두고 바라보게 되며 새로이 점검한다. 거기서 얻는 인식은 그를 유년의 맑고 밝은 한 세계에서 분리될 수밖에 없게 한다. 이 과정은 괴롭지만 진정한 자기 자신을 향하는 길에서는 결국 투쟁하며 벗어나야 할 세계이다. 삶은 엉망이 되었다. 이대로 집을 나가 다시는 돌아오지 말까? 아니면 물에 빠져 죽어버릴까도 생각했지만 모두 막연한 상상일 뿐이었다. 왜 나는 아버지의 말보다 크로머의 말에 더 고분고분 굴었을까? 뭐하러 도둑질 이야기를 지어냈을까? 왜 죄를 지은 일이 무슨 대단한 일이라도 되는 양 떠벌렸을까? 순간 나는 내일이 두렵다기보다 지금 내 길이 계속 아래로 곤두박질쳐
어둠 속으로 끌려가고 있다는 확신에 모든 것이 끔찍했다. 내가 휘파람을 불면 정확한 금액을 가져오는 거다. 내 휘파람 소리 알지? 크로머가 휘파람을 불었다. 전에 여러 번 들어본 소리였다. 응, 알아. 나는 대답했다. 얼마 동안 나는 몸이 아팠다. 자주 토했고 약한 오한에 시달리다가 밤에는 땀이 나며 열이 올랐다. 어머니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끼고 나를 더욱 다정하게 대했지만 그럴수록 나는 괴롭기만 했다. 어머니를 믿고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나를 시련에서 구해준 것은 전혀 예기치 않았던 방향에서 찾아왔다. 그 무렵 싱클레어가 다니던 라틴어 학교에 새로운 학생이 들어왔다. 그의 이름은 막스 데미안이었다. 크로머와 비슷한 또래인 데미안은 싱클레어에게 관심을 보인다. 그 돌파구 없는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싱클레어는 데미안을 만나게 되며 데미안은 싱클레어의 성장과 자아 발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데미안은 싱클레어에게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통해 선과 악의 경계를 넘어 새로운 시각을 보여줍니다. 카인은 단순한 악의 상징이 아닌 특별한 존재로 해석되며 인간 내면의 양면성을 받아들이고 통합하는 과정을 상징합니다. 데미안은 유년의 첫 시련, 악마같이 괴롭히던 크로머를 신비로운 해안의 힘으로 쫓아준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세계와 또 하나의 유년의 세계를 상징하던 크로머는 더 이상 싱클레어의 내면에 개입하지 못한다. 이 처음이자 마지막인 직접적인 도움은 결국 싱클레어를 유년의 두 세계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게 하면서 다만 온전히 자신만의 길로 걸어가도록 이끈다. 그 누구도 두려워할 필요 없어. 누군가를 두려워한다면 그건 그 사람에게 자신을 지배할 힘을 내준 데서 비롯해. 사람들은 그런 일에서는 서로 도울 수 없어. 나를 도와준 사람도 아무도 없었어. 너 스스로 생각해내려고 애써야 해. 그러고는 정말로 네 본질로부터 나오는 것. 그걸 하면 돼. 다른 길은 존재하지 않아. 네가 너 자신을 찾아낼 수 없으면 다른 영들도 찾아낼 수 없을 거야. 나를 찾아가는 길은 기존 규범과 결별하는 데에서 시작한다. 주인공 에밀 싱클레어는 자기 자신에게 이르는 길에 접어들어 자기 자신으로부터 세계를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세계의 균열을 인식한다. 세계를 그냥 자기 속에 지니고 있느냐 아니면 그것을 알기도 하느냐. 이게 큰 차이지. 그러나 이런 인식의 첫 불꽃이 희미하게 밝혀질 때 그때 그는 인간이 되지. 이후 싱클레어는 상급 학교에 진학하게 되면서 데미안과 헤어지게 된다. 싱클레어는 기숙사에서 인기도 없었고 아이들은 그를 희한하고 불쾌한 괴짜로 취급했다. 그는 그 역할이 마음에 들어 더욱 과장되게 행동하며 자신을 고독으로 몰아넣었다. 황금빛 유년 시절의 정원에서 부모님에게 느꼈던 사랑과 친밀감, 어머님의 입맞춤, 크리스마스, 집에서 맞는 밝고 경건한 일요일 아침, 정원의 꽃, 그 모든 것들이 버려졌다. 내가 그것들을 발로 짓밟아 버렸다. 취해서 흥청거리며 바보 같은 웃음소리가 여전히 들려와 역겨움과 분노를 안겨주었다. 그게 바로 나였다. 낯선 도시에서 홀로 지내던 학창시절 싱클레어는 다시금 더욱 방황한다. 싱클레어는 세상과 싸움을 벌이고 있었으며 나름의 저항의 형식은 오만하고 방탕한 생활로 이어지기도 한다.
그러면서 그는 스스로를 망가뜨렸다고 생각한다. 그러던 어느 봄날 나는 공원에서 마주친 젊은 여인에게 반해버렸다. 마음속에 숭배하고 사랑하고픈 열망이 얼마나 깊었던지 나는 그녀를 베아트리체라고 불렀다. 그녀는 얼굴에 무언가 영적이고 신성한 기운이 담겨 있었다. 나는 베아트리체와 말 한마디 나눈 적이 없었다. 그런데도 그 여인은 당시 내게 깊은 영향을 미쳤다. 황폐했던 시절의 잔해에서 빠져나온 나는 밝은 세계를 세울 방법을 찾아 노력하고 있었다. 그는 꿈속 무의식을 통해 초상화 한 장을 그려낸다. 그는 데미안이자 바로 자신의 모습을 그렸음을 깨닫는다. 정신적 지주에 대한 동경이 극도로 고조되었을 무렵 그 동경을 비로소 의지로부터 강렬히 추구하던 때에 싱클레어는 책갈피에서 쪽지 하나를 발견한다.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 알은 세계다. 태어나려고 하는 자는 한 세계를 파괴해야만 한다. 새는 신에게 날아간다. 신의 이름은 아브락사스다. 어떤 짐승이나 사람이 자신의 모든 주의력과 모든 의지를 어떤 특정한 일로 향하게 하면 그는 그것에 도달하기도 하지. 어떤 사람을 충분히 자세히 바라봐. 그럼 그에 대해서 그 자신보다 네가 더 잘 알게 돼. 싱클레어는 내면을 찾아가는 과정 중 선과 악을 모두 포용하는 아브락사스를 만나게 됩니다. 이것은 그가 이상적인 자아를 찾아가는 과정을 상징합니다. 싱클레어의 관심은 이제 아브락사스로 향하고 있는데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헤맬 무렵에 피스토리우스라는 인물이 등장한다. 대학 과정을 거친 피스토리우스는 싱클레어에게 아브락사스와 꿈의 이름을 가르쳐 준다. 당시 18살인 나는 내 자신에게로 향한 길 위에서 또 한 걸음을 뗐다. 너 자신만의 길을 가라. 아브락사스는 신이면서 악마이고 밝은 세계와 어두운 세계를 한 몸에 지니고 있어요. 아브락사스는 당신의 생각과 꿈을 모두 인정해요. 그 점을 절대 잊어선 안 돼요. 그러나 일단 당신이 떳떳하고 평범해지면 그는 당신을 떠날 거요. 당신을 떠나 자신의 생각을 요리할 새로운 그릇을 찾아 나설 거요. 다양한 체험들을 통해 싱클레어의 내면은 부쩍 성장하고 스승조차 넘어서면서 자신만의 길을 걷는다. 이 길이야말로 고독한 길이며 선악의 이분법으로 분열된 세계가 아니라 전체로서의 세계, 즉 아브락사스를 지향하는 길이었다. 신성과 마성, 남성과 여성, 인성과 수성, 선과 악을 다 갖추고 있는 신비로운 신 아브락사스. 아브락사스는 유대교에서 선의 신을 의미하는 야훼와 악마의 신인 사탄을 합친 개념으로 세상은 선과 악이 공존함을 의미합니다. 이 작품에서는 새롭게 찾아져야 할 그 어떤 신성의 미지의 신비로움으로 전용되고 있습니다. 음악을 즐겨 듣습니다. 그러나 그냥 선생님이 연주하는 것 같은 거요. 아주 절대적인 음악, 한 인간이 천국과 지옥을 흔들고 있다고 느껴지는 음악이요. 음악이 정말 좋아요. 음악은 별로 도덕적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모든 것은 도덕적이지요. 저는 도덕적이지 않은 무언가를 찾고 있습니다. 늘 도덕적인 것에 시달렸거든요. 싱클레어가 그려내는 꿈의 영상, 문장에 그려진 그림, 먼 연인 베아트리체, 구름의 모습 등에서 아브락사스의 모습이 윤곽을 드러낸다.
그러나 피스토리우스의 종교적 열망과 지극히 자기 자신의 길이 아닌 현실적인 제도를 향하던 열망은 결국 싱클레어와 피스토리우스가 결별하는 계기가 된다. 싱클레어 역시 꿈속에 나타나는 자신의 열망에 갈등한다. 그러나 자신의 길을 향하는 구도와 무의식 속의 열망이 결합하면서 하나의 온전한 이미지가 나타난다. 그는 데미안과 다시 만나고 데미안의 어머니 에바 부인도 만난다. 에바 부인은 내 꿈속의 모습과 똑같았다. 모성애와 엄격함, 깊은 열정을 지녔고 아름답고 매혹적이었다. 하지만 다가갈 수 없는 존재, 틀림없이 그녀였다. 나는 충동적으로 항상 그 여인을 찾고 있었다. 에바 부인은 꿈속의 연인과 같은 모습이었고 그는 그녀를 사랑하게 된다. 에바 부인에 대한 내 사랑이 내 삶을 가득 채웠다. 그녀는 인간 자체가 아니라 나를 내면으로 더 깊이 이끌고 싶어하는 상징에 불과하다는 확신이 자주 들었다. 싱클레어는 그녀를 연모하며 또한 스스로의 길에 몰두하는 이들의 진정한 연대를 경험하게 된다. 싱클레어가 자신을 찾아 걸어온 험한 길을 두고 에바 부인이 싱클레어에게 묻는다. 돌이켜 생각해봐. 그 길이 그렇게 어렵기만 했나? 아름답지는 않았나? 혹시 더 아름답고 더 쉬운 길을 알았던가? 자아로 향하는 구도의 과정의 길은 운명처럼 힘겹게 놓여져 있지만 그녀는 그 길 자체의 아름다움을 묻는다. 자기 자신으로 이르는 끝없는 길에서 길 자체가 의미로 드러난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미워한다면 우리는 그의 모습에서 바로 우리 자신 속에 들어앉아 있는 무언가를 보고 미워하는 거지. 우리 자신 속에 있지 않은 것, 그건 우리를 자극하지 않아. 싱클레어와 데미안, 에바 부인은 각자 다른 방법으로 눈앞에 전쟁이 다가왔음을 예감한다. 그리고 1914년 7월에 1차 세계대전이 터진다. 성장이나 자기 구현의 문제는 독일 문학에서 전통적으로 중요한 주제가 되어 왔다. 지극히 스스로 안을 향하는 데에서 비롯하게 하려는 지향은 당시의 젊은이들을 뒤흔들었을 것이다. 실제로 데미안은 출판 당시 열광적인 반향을 일으켰다고 한다. 헤르만 헤세는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문제는 내면이며 인간이 목표로 삼고 걸어가야 할 길은 내면의 길이라는 생각에 몰두했다. 그는 세계의 개선까지도 인간이 내면의 길을 충실히 가는 것으로 가능하다라고 쓴 바 있다. 내면으로의 길이 개인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 문제에 있어서도 열쇠가 된다고 생각한 것이다.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지만 더 높은 단계를 향해 부단히 노력할 때 비로소 완전한 존재에 가까워질 수 있다는 니체적인 성찰은 헤르만 헤세의 작품들의 바탕에 깔려 있다. 주인공은 언제나 절망과 고통을 경험하지만 결국 거기서 벗어나 고양된 자아를 구현하고 이 과정은 한결같이 정신세계에서 자연의 세계를 거쳐서 두 세계를 통합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이 책의 마지막은 불협화음이 울리는 듯 날카롭게 환상적으로 묘사된다. 전쟁이 터진다. 뜨겁게 갈구하던 에바 부인이 아니라 뜨거운 총탄이 싱클레어를 맞추어 그는 치명적인 부상을 입는다. 야전 병원에서 싱클레어는 다시 한번 데미안과 마주친다. 데미안의 입맞춤은 에바 부인의 입맞춤이기도 하다. 그리고 구도자들, 개혁자들의 동맹에 속하는 모든 사람들의 입맞춤이기도 하다. 데미안이 사라진 후 싱클레어는 말한다. 완전히 내 자신 속으로 내려가면
거기서 나는 검은 거울 위로 몸을 숙이기만 하면 되었다. 그러면 나 자신의 모습이 보였다. 이제 그와 완전히 닮아 있었다. 그와 내 친구이자 나의 인도자인 그와. 이렇듯 데미안과 나가 거의 하나로 합쳐지면서 작품은 마무리된다. 무조건 따랐던 가족과 스승에 대한 반발과 분리, 어두운 세계에 대한 호기심과 죄책감, 이상적인 상대를 향한 순수한 사랑, 미래와 자기 자신에 대한 불안 등 데미안의 주인공 싱클레어가 성장 과정에서 체험하는 감정들은 오늘날 청춘들이 자라며 겪는 보편적인 정서와 닮아 있다. 또 그가 겪은 수많은 시행착오도 누구나 한 번쯤 겪었을 법한 일들이다. 데미안은 주인공 싱클레어가 오롯이 자기 자신이기 위해 겪었던 방황과 고통, 그리고 희망은 획일화된 교육과 사회 속에서 기계 부품처럼 소비되는 고독한 현대인들에게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볼 기회를 주고 진정한 자신을 찾으라는 용기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마음의 감동을 전하는 위대한 고전들은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가치를 지닌다. 데미안은 그냥 쉽게 읽을 수 있는 성장소설이 아니다. 철학적 메시지가 많이 등장한다. 심리학, 철학, 종교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면서 인간의 존재 의미와 자아 실현에 대한 질문을 제기한다. 이를 먼저 이해해야 작품의 깊이를 이해할 수 있다. 심오한 내용과 은유적 표현들이 곳곳에 함축되어 있으며 내면 성찰을 하기에 좋은 책이었다. 이 책이 전달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은 너 자신만의 길을 가라 이다. 이 책은 청소년, 대학생들이 읽으면 더없이 좋은 책이다. 방황하거나 자기가 하고 있는 길에 의심이 생길 때 이 책을 읽는다면 그 어떤 환경에도 불구하고 자신만의 길을 찾는데 매진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여전히 독일어권의 작품들 중 가장 많이 읽히는 작품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 헤르만 헤세의 대주제인 자신에 이르는 길이 그만큼 시대를 초월하는 관심사이기 때문일 것이다. 개인의 치열한 구도와 성장의 과정을 담은 이 책은 시간과 공간을 넘어 어느 곳에서든 헤매이는 많은 이들에게 자신의 내면을 탐구하고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